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여러분들과 영화에 대한 수다를 떠는 시간, 카페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 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카페인 시네마는 지금 막 개봉한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영화에 대한 느낀 점을 수다 떨면서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이번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이제 플래시에 대한 여러분들의 댓글들이 감사하게도 달아주셔가지고 이것을 하나씩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댓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프닝 시퀀스 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벤 애플렉이 분한 배트맨과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배트맨 두 배트맨 간의 극락 액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액션이 정말 그 배트맨을 정말 잘 표현했다라는 느낌의 액션들을 잘 보여주셨고,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번 플래시 맡은 감독님이 다음 이제 배트맨 영화도 이어서 연출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배트맨 영화들도 이제 믿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슈퍼걸로 나온 배우의 외형이라든지 그런 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이번 플래시 영화에서도 조드 장군으로 나왔던 배우의 그 연기도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에즈라 밀러가 아무래도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그 배우를 자연스럽게 이제 퇴장시키는 그러한 워너의 플랜도 굉장히 놀랐다고 그렇게 적어주셨고요. 영화 내내 생각났던 것들이 이제 백투더 퓨처, 엑스맨의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그리고 테넷, 스파이더맨 2 등 다양한 영화들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났다고 적어주셨어요. 이제 그 앞선 세 가지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관련된 그러한 영화들이었고, 스파이더맨 2는 연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생각이 났던 영화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은 조조로 영화 보고 오셨다고 하시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CG가 조금 거슬리는 거 빼고는 다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배우가 연기한 배트맨 두 개 다 이제 액션 연출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디오 클립에서 이렇게 적어주신 댓글인데, 이제 카페인 시네마라는 채널명이 너무 멋진 것 같다고, 그리고 목소리도 좋으시다고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저희 채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씩 이제 저희 채널에 좀 정체성을 쌓아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방송에 대한 댓글들 간단하게 가져와 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영화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2018년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부터 무려 이제 5년 만에 속편이죠. 오늘 리뷰할 영화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입니다. 영화 보고 온 후에 리뷰라 스포일러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화의 줄거리 보고 오시죠. 스파이더맨 대 스파이더맨, 여러 성장통을 겪으며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된 마일스 모랄레스, 그 앞에 다른 평행 세계의 스파이더우먼 그웬이 나타난다. 모든 차원의 멀티버스 속 스파이더맨들을 만나게 되지만 질서에 대한 신념이 부딪히며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는데 상상 그 이상을 넘어서는 멀티버스의 세계가 열린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줄거리 먼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CGV 4DX로 영화를 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CGV 주로 이용해서 그 특별관 본 기념으로 바로 이 필름 마크 굿즈랑 이번에 4DX 버전용 이제 포스터 이렇게 받아왔고요. 영화에 대한 총평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총평은 단 두 편 안에 멀티버스의 진수를 보여준 경이로운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편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수준을 많이 높여놓은 영화였는데, 이번 영화도 전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또 한 번의 이제 정점을 찍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전편에서도 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편에서 많이 호평을 받았던 비주얼, 사운드 트랙, 액션, 스토리 등 이제 호평받았던 부분들이 이번 편에서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를 설명을 하려면은 비주얼적인 부분을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전편의 그 말풍선 연출이나 코믹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한 연출들을 이번에도 영화 적재적소에 표현을 해서 굉장히 좋았었고, 제가 전편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트북도 주문을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엄청 커요, 이거.
이렇게 해서 두께도 이만한 거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트북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나서도 무조건 이거는 구매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 만큼 영화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고요. 이번에 4DX로 봤는데 무조건 아이맥스로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트 1 부분으로 2편이고 이제 파트 2 부분이 북미에서는 이제 2024년 3월 29일 그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바로 좀 빨리 다음 편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총평 이야기 해봤는데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영화에 대한 아쉬웠던 부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좋았던 점 많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설명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쉬웠던 부분을 최대한 좀 찾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대부분 다 굉장히 좋게 봤던 건데 이제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는 전편이 조금 더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일즈 모랄레스의 스파이더맨만의 그런 느낌을 잘 살려낼 수 있는 힙합적인 느낌이 나는 사운드 트랙이 이제 1편이었는데 특히 이제 선플라워 그 OST가 너무 이게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도 1편에서 나왔던 그런 사운드 트랙들이 조금 더 마일즈 모랄레스를 설명하는 시그니처적인 그런 OST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이번 편 사운드 트랙이 좋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1편이 조금 더 이제 그 마일스 모랄레스만의 특색이 잘 드러났던 음악이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게 정말 비주얼적으로 색채도 그렇고 다양한 느낌의 그림들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그림체 스타일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엄청난 양의 스파이더맨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장면들도 되게 막 많이 바뀌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오히려 더 영화에 좀 집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면이 크지 않은 영화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봤을 때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짧게 이렇게 지금 아쉬운 점 2가지 정도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대체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서 그나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좋았던 부분 3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좋았던 점 포인트로 크게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주얼, 그리고 캐릭터, 스토리 이렇게 3가지를 뽑아봤고 비주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초반에 그웬이 나와서 드럼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드럼 비트가 이제 쿵쿵쿵 울리면서 나오는 그 비주얼부터 이미 이제 끝났다 이 영화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에 눈과 귀가 즐겁게 이제 바로 시작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초반에는 이제 그웬의 좀 전반적인 스토리를 많이 보여주는데 다른 세계관에서 활동하는 벌처가 그웬이 살고 있는 세계관에 좀 불시착하면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는 씬이 있어요. 근데 이 벌처를 보면은 저희가 MCU 버전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현대의 벌처의 느낌이 아니라 이 벌처는 그 르네상스 시대에 살고 있던 벌처의 세계관에서 이제 그웬 스테이시가 살고 있는 이번 세계관으로 넘어왔는데 이 그림체가 르네상스 시대다 보니까 진짜 그 종이 질감도 약간 그 갈색에 약간 구겨져 있는 크래프트 종이의 질감으로 그려진 벌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질적이면서도 진짜 그 시대에 있을 것 같은 벌처의 디자인과 그림체로 보여주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은 다른 세계관에 있는 그런 스파이더맨이나 빌런들 나올 때도 그 스파이더맨들마다 다른 그림체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스파이더맨만의 특성이라든지 좀 분위기, 성격 그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벌처랑 이제 전투를 벌일 때 아무래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이다 보니까 그 컨셉에 맞게 벌처가 이제 예술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오래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예술을 논할 때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좀 이렇게 대사로 해주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예술을 이 제작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약간 선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딴 것도 예술이냐? 약간 그런 대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비주얼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예술이지 진짜 딴 게 뭐가 있겠어? 약간 그런 느낌? 제작진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대사를 표현을 해줬던 것 같고요. 각 이제 스파이더맨의 세계관마다 좀 다른 그림체와 다른 색채와 선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을 다 다르게 주어서 이게 한 세계관이 3, 4개 정도가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작업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작업자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졌고,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비주얼 중에 하나가 그웬이 스파이더맨 소사이어티라는 세계관에서 좀 오래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자신의 세계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와 마주치면서 대화를 할 때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와. 근데 이때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좀 올라오다가 둘이 이제 포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포옹을 하는 순간 제 기억에 이제 그 배경의 채색이 좀 따뜻한 톤으로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딱 있는데, 이제 그웬 스테이시라는 캐릭터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색채를 바꿔주는 연출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무조건 아트북은 꼭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해서 저희 도착하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다양한 SNS 통해서 제가 인증하는 이미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릭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이 영화 시리즈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스파이더맨을 보여주지만 크게 그 마일즈 모랄레스와 그웬 스테이시 두 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두 캐릭터가 작중에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캐릭터들도 자신의 뭐 존재 가치라든지 스파이더맨으로서의 느끼는 그런 고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심화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들을 보여줘서 전편을 봤던 팬들은 이 캐릭터가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편보다 더 이제 그웬 스테이시의 서사적인 부분도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줌으로써 전편에서는 아무래도 마일즈 모랄레스를 좀 받쳐주는 조연의 좀 위치에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투톱 주인공으로 나서도 될 만큼 이 캐릭터에 대한 서사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표현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 캐릭터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피터 비 파커도 전편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는 전편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그웬의 서사를 좀 늘리다 보니까 피터 파커의 부분을 좀 줄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파이더맨 중에서 특히 이제 스파이더 펑크라고 일렉 기타를 연주하는 스파이더맨이 있었는데, 그 캐릭터의 약간 시원시원한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짧게 나왔지만 그 캐릭터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의외로 가장 제가 좋았던 캐릭터는 바로 빌런 스팟이었는데요. 이 캐릭터가 맨 초반에 먼저 나왔을 때는 잡범 느낌의 이 캐릭터도 뭔가 허술하고 뭔가 하나 나사가 비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개그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왔는데, 영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점점 얘가 광기에 막 사로잡혀서 스스로 막 진화해 나가고 하는 모습이 좀 점점 더 막 기괴해지면서 포스를 이렇게 점점 키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캐릭터가 빌런이 됐는지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 빌런도 나름 자기만의 성장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이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고, 3편에서 어떻게 이 빌런과 싸우게 될까, 그 부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토리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2편 영화를 통해서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 이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주인공이 왜 마일즈 모랄레스여야만 했는지 확실하게 딱 보여줬던 포인트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익히 봐왔던 스파이더맨은 이제 아무래도 피터 파커의 스파이더맨이었는데, 피터 파커가 보여줬던 스토리들을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럼에도 이제 착한 심성의 그 피터 파커가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이제 히어로로서 살아가는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봐왔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스파이더맨이라면은 당연히 이래야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을 하고 그러한 희생들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마일즈 모랄레스의 스파이더맨 덕분에 그동안 나도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 시리즈와는 별개로 다양한 변곡점들을 많이 보유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큰 테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이제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은 지켜가되 마일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부분이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좀 키포인트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영화 안에서 마일스가 자신은 다른 스파이더맨들과 다르다. 내 이야기는 내가 쓸 거야. 약간 그러한 대사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자신만의 신념이 확고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파이더맨의 다른 버전인데도 이 다른 버전의 스파이더맨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이 영화의 강약 조절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중반에 약간 그 그웬 스테이시에 대한 스토리나 마일즈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조금 잔잔하게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는 좀 약간 지루한 느낌도 들었는데, 중반 이후에 이제 다른 멀티버스의 스파이더맨 세계관을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그 스파이더맨 소사이어티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액션이 빡 하고 연출이 되면서 과연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지? 하면서 약간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반전 요소로 긴장감을 팍 주면서 마무리하는 게, 이걸 보고 이제 다음 편을 안 볼 수가 없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스포일러를 최대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마일즈가 자신의 부모님들한테 자신의 정체를 말할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만의 이제 비밀을 이렇게 쌓아가고 부모님과 좀 마찰을 겪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좀 학창 시절을 대입해 보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한테 뭐 나의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얘기 안 하게 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그것을 풀지 못해서 굉장히 마찰을 많이 빚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가 후반에 이제 자신의 정체를 부모님한테 공개를 할 때 거기서 오는 이질감을 딱 느끼는 순간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여기서 또 이것을 변주를 해줬구나, 그냥 지나가지 않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오는 그러한 좀 감정 변화여서 더 인상 깊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영화에 대한 리뷰였고요. 영화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평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왓챠피디아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마음껏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팟캐스트, 그리고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